이번 수업은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맨 먼저 알아야 될 거는 공약수인데, 공약수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5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대부분 알고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수가 있으면 요 밑에 있는 12의 약수와 18의 약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1, 2, 3, 4, 6, 10이라는 12의 약수와 18의 약수 1, 2, 3, 6, 9, 18이라는 약수가 있는데 여기서 봤더니 1과 2, 3, 6 이렇게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공약수라고 한다고 이미 배웠고 최대 공약수라는 건 뭐냐면 그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6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수는 6이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6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최대 공약수의 성질인데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까먹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 엄청 쉬운 건데 어떻게 푸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 원리만 알면 매우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공약수다. 자, 우리가 최대 공약수는 방금 6이라고 구했는데 거꾸로 6의 약수를 최대 공약수 6의 약수를 구해봤더니 1, 2, 3, 6이 나왔더라. 그래서 보니까 12의 18의 공약수인 1, 2, 3, 6과 어때요?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는 공약수이다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매우 유용한 개념이 될 거고 또 이제 서로소라는 개념이 또 처음 나왔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5학년 때 나왔던 거는 까먹었더라도 한번 훑어주면 무슨 말인지 금방 인지를 하는데 처음 나오는 것들은 주의 깊게 신경을 써서 외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전혀 무슨 말인지 언뜻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뭐지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보면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하겠다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수가 가장 쉬운 게 이제 2하고 3이라는 두 수가 있어요. 그러면 2하고 3이라는 이 두 수를 가지고 공약수를 찾아봤더니 공약수가 어때요? 1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서로소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2나 3 같은 경우는 앞에서 소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소수들 두 개, 서로 다른 소수 두 수를 정해서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항상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소수들 간에는 항상 서로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로 확대를 해석을 해주면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숫자들이 약간 커지면 학생들이 또 그거 찾기가 어려워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숫자가 커졌을 때는 소인수 분해를 우리가 배웠죠. 자, 소인수 분해를 해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얻어진 소인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소인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소인수가 공통된 소인수가 존재하지 않더라. 자, 그러면 공통된 게 없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서로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훨씬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 너무 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를 들면 25와 81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두 개의 숫자 제곱수인데 얘네들을 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5, 25기 때문에 얘는 5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9, 9, 81이 될 거고 또 9라는 애는 3 곱하기 3이 되고 얘도 3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3의 4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가만히 비교해 봤더니 소인수가 얘는 5고 얘는 3이라서 둘이 동일한 소인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과 5처럼 동일한 소인수를 갖지 못하는 애들은 25와 81이 서로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문제 풀기가 쉬워지겠죠. 근데 이렇게 숫자가 커지지 않을 때는 굳이 소인수 분해할 필요 없이 그냥 나눠지는 숫자만 비교를 해봐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 방법을 썼는데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해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볼 건데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10이 여기 글씨가 빠졌어요. 1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10이라고 나오니까 뭐지 숫자가 없는데 어떻게 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위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다. 이런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러면 12의 약수를 찾으면 된다는 결론은 약수에 찾아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요. 그래서 12의 약수는 우리가 계속 찾았죠. 1, 2, 3, 4, 6, 12.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답을 써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 두 수가 서로소인 것.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서로소를 구할 때 복잡하다 싶은 것들은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되고 소인수 분해 안 해도 쉽게 보이는 애들은 쉽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25나 24 같은 경우는 25는 아까도 한 것처럼 5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고 자, 24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 12, 2, 6, 2, 3 보다시피 소인수가 2하고 3, 2하고 3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얘는 5가 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이 되는 소인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서로소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소를 모두 고르랬으니까 1번 일단 골라놓고 3하고 6은 딱 봐도 3의 배수, 6이 3의 배수기 때문에 얘는 서로소가 될 수가 없고 14하고 35도 딱 봐도 7의 배수들이기 때문에 얘도 서로소가 될 수가 없고 자 36도 3의 배수고 81도 3의 배수기 때문에 얘도 서로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9는 보다시피 7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30에는 7이라는 소인수가 들어있을 확률이 없죠.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해봐도 이런 것도 쉽게 아 이거는 서로소구나 하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죠. 근데 이런 문제 25나 24 같은 경우도 그냥 서로소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로 이용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풀어본 거고 실제로는 이 정도 숫자는 그냥 봐도 아 서로소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눠지는 숫자, 공통으로 나눠지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소인수 분해 이용하기와 나눗셈 이용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12하고 18이라는 두 수가 있을 때 우리가 나눗셈을 이용할 땐 나눗셈 기호를 거꾸로 해서 일단 2로 계산이 되니까 6하고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이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2하고 3이 돼서 여기 있는 두 수를 곱해서 2 곱하기 3이라 아 6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는 너무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도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으려면 대부분 이 방법을 풀겠지만 이제 소인수 분해가 되어져 있는 숫자들로 나오거나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으라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2부터 12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 6, 2, 3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3 자, 그 다음에 18을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자, 여기도 역시 2, 9 그 다음에 3, 3 해서 2 곱하기 3의 제곱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끝났는데 이걸 이제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찾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쓰는 방법은 1단계 소인수 확인하기. 자, 소인수가 공통인 거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확인을 했을 때 공통인 걸 봤더니 2, 3, 2, 3 둘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하고 일단 3을 여기다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지수를 확인을 할 건데 지수 중에서 작은 거. 둘 중에 작은 거. 왜냐면 공통으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지만 작은 걸 선택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 지수가 작은 거. 자, 그럼 2는 여기 2의 제곱인데 여기는 2의 1승이 생략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하니까 1승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냥 2가 될 거고 또 역시 3하고 3의 제곱인데 여기는 1이 생략됐고 지수가 작은 걸 선택하다 보니까 3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 3은 6 해서 역시 위아래 계산값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없어서 소인수분해 해놓은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3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좀 숫자가 큰 숫자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11.
자, 이거는 숫자를 곱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거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만약에 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선생님 위에서 얘기한 거대로 처음에 소인수가 공통인 거를 먼저 확인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인 걸 봤더니 일단 2하고 3하고 7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하고 3하고 7 이렇게 먼저 써줘요. 그 다음에 이제 2를 비교를 했더니 지수가 작은 걸 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작은 거 2하고 3이니까 2를 써주면 되고 3하고 1이 생략됐기 때문에 1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3만 써주면 되고 7도 1하고 2기 때문에 7의 1제곱은 그냥 7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굳이 소인수분해 돼 있는 거를 계산할 필요 없고 그거를 소인수분해 된 거를 구하라고 최대 공약수 구하라고 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써서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